조선야월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성혜마님은 대청마루에 앉아 한가로 이술을 뜨고 있었습니다. 마님, 오늘 새로 들어온 운해라고 하는 계집아이옵니다. 마님께 인사드리옵니다. 앞으로 정성껏 모시겠사옵니다. 그때 복덕이가 한 젊은 여인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로운 여종을 집안에 들인다고 했다죠. 먼저 듣기로는 본래 명문가의 여식이었다 하나 집안이 하루아침에 기울고 말아 빚 대신 팔려왔다고들 하였습니다. 그래, 고개를 들어보거라. 복덕이 말로는 글도 읽을 줄 안다고 하더구나. 오네라 불린 계집이 고개를 들자 성혜마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며 단정한 이목구비는 과연 천민과는 사뭇 달랐지요. 허나 저리 곱디고 온 계집이 집에 들어온 것이 과연 복일지 화일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길 바란다. 다만 분수를 지키고 함부로 나서지 말거라. 물론입니다. 마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때 박대감이 사랑채에서 돌아와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남편을 보며 성혜마님이 반갑게 맞이했지요. 오늘은 관아 일이 일찍 끝나 일찍 돌아왔소. 아, 새로운 하인이 들어왔구려. 박대감은 대청에 들어서며 오네를 힐끗 바라보더니 걸음을 멈추고는 다시금 오네를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허허, 보기 드문 얼굴이구려. 눈매며 자세며 꼭 남의 집 귀한 규수 같구먼. 어디서 저런 계집을 구했소? 복덕이 수고했구만. 오네는 고개를 조아리며 말없이 인사했지만 그 단정한 태도와 얌전한 눈매는 오히려 더 눈에 띄었습니다. 이 아이는 안채 일보다는 차라리 글방시중에 어울리겠소. 듣자하니 글도 좀 읽는다던데 아이들과 책을 가까이 하게 하면. 네, 마님. 조심히 하겠사옵니다. 박대감의 말이 길어질수록 성혜마님은 들고 있던 수트를 내려놓고는 미소를 지은 채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매에는 알 수 없는 미묘한 빛이 감돌았지요. 대감 말씀이야. 늘 옳지요. 허나 들어온 지 하루도 안 된 계집에게 그리 마음을 주시면 곤란하옵니다. 박대감은 성혜마님의 말에 잠시 멋쩍은 듯 웃더니 수염을 쓸어내리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허허, 그렇지, 그렇지. 마님의 손이 닿아야 제맛이지. 여보 뜻대로 하시오. 나는 괜한 참견이었소. 그제야 성혜마님은 다시 수트를 들어 손을 놀렸지만 그 바늘 끝이 살짝 삐뚤어졌다는 사실을 마님 자신도 모르게 한참 뒤에야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밤 마구간지기 장구가 안채 뒤뜰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구는 오랫동안 박대감 댁에서 충직하게 일해온 마구간직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성혜마님을 남몰래 흠모하고 있었지요. 마님, 잠시 말씀드릴 일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이 밤중에 이렇게 찾아오다니. 마님께서 알아두셔야 할 일이 있사옵니다. 잠시 귀 좀 빌려주시지요. 장구의 조심스러운 태도에 성혜마님은 머뭇거리다가 살며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젯밤 사랑채에서 이상한 일을 보았습니다. 이상한 일이라니? 그 새로운 여종 운해라는 계집 말입니다. 밤늦은 시각에 대감나리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성혜마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감히 하인이 주인을 모함하느냐? 무슨 증거로 그따위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냐? 마님 이는 거짓이 아니옵니다. 밤이경 무렵이었는데 운해가 대감나리의 방문을 살며시 열고 나왔습니다요. 그리고 대감나리께서 무언가를 건네주시는 것도 보았사옵니다. 성혜마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된 것이지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마님께 죄송하오나 이 눈으로 본 것을 어찌 모른 채 할 수 있겠사옵니까? 운해 그 계집 발끝도 소리 없이 움직이더구만요.
낮에는 어여쁘고 얌전한 척하지만 밤에는 딴뜻이 있어 보여싸웁니다. 장구야, 네 말이 사실이라면 이 일을 어찌해야 좋겠느냐? 여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오? 그리고 제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찾아주십시오. 성혜마님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분노와 불안을 꾹 눌러 담은 채 마치 겨울 첫서리를 맞은 감입처럼 서늘하고 고요하게 떨고 있었지요. 성혜마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성혜마님은 두꺼운 저고리를 걸치고 조심스럽게 안채를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속만큼은 복잡하게 바글바글 끓었습니다. 사랑채 근처에 다가가자 희미한 촛불이 창호지를 통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성혜마님은 숨을 죽이고 담장 그늘에 몸을 숨겼지요. 그때 사랑채 문이 살며시 열리며 오네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방금 전 본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지요. 여보, 당신은 변했소. 박대감은 오네의 어깨에 다정하게 비단 저고리를 걸쳐 주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니 몸조리 잘하거라. 이 옷을 입고 가도록 하여라. 이런 귀한 옷을 어찌 제가 입을 수 있겠사옵니까? 마님께서 아시면 걱정하지 말거라. 어쩌면 네가 이 집에 온 것은 하늘의 뜻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무 무겁게 생각 말거라. 성혜마님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이토록 다정한 모습을 보이다니.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감나리의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다만 마님이 어찌 생각할지 걱정됩니다. 내 처지는 내가 보살피겠다.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노라. 성혜마님의 손톱이 손바닥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분노와 질투심이 폭발하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저 하찮은 계집이 한 집안의 안방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오네는 박대감에게 깊이 절을 올리고 안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성혜마님은 재빨리 몸을 숨기고 오네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지요. 그 순간 오네의 얼굴에 떠오른 분수를 지키게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성혜마님은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얼른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네를 반드시 내쫓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눈뜨고 코 베일 수는 없었습니다. 성혜마님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보았던 박대감과 오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었지요.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 오네의 수줍은 미소, 그리고 그 고운 비단 저고리까지. 성혜마님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곧 차가운 복수심으로 바뀌었지요. 다음 날, 늦은 밤, 성혜마님은 장구를 남몰래 불러들였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어 창호지가 옅게 떨렸습니다. 이따금 들려오는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워놓고 있었지요. 촛불 하나만이 희미하게 깜박이는 방 안, 두 사람의 그림자는 벽 위에 길게 묵묵히 드리워졌습니다. 장구야, 어젯밤 네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었구나. 당신이 우네에게 한 일을 모두 말하시오. 제 말이 맞지요? 그러면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저런 꼴은 더는 못 본다. 집안에서 쫓아내든 끝장을 보든 뭐든 해야 한다. 헌데 함부로 내쫓을 수는 없다. 대감나리가 저리 감싸고 도니 말이다. 성혜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 겉으로는 챙겨주는 척하면서 함정을 파야겠어. 잘해주면 분명 경계가 무너져서 실수를 저지를 게야. 그 틈을 노려서 끝장을 내는 게지. 그게 될값쇼. 게다가 만약 들통이 나면 네가 도와준다면 가능하다. 일단 대감나리의 동정을 장구 너가 잘 살펴야 한다. 뒤실은 내가 다 알아서 하마. 장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흠모하는 마님의 명령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에 가담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장구가 신분이 낮을지언정 못된 짓을 할 만한 성정은 아니었습니다. 허나 성의 마님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도저히 여기서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요. 마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쇳내는 따를 뿐이지요. 그래? 너만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15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내가 저런 계집아이에게 밀려날 수는 없다. 성의 마님은 장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먼저 저 계집에게 좋은 옷을 내려주고 특별한 음식을 먹게 하겠다. 다른 하인들이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시켜서 실수하게 만들고 귀한 물건을 깨뜨리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의심하지 않을까요? 의심한들 어쩌겠느냐. 제깝게 무얼 할 수 있겠어? 그것도 그렇구만요. 알겠습니다요. 고맙다, 장구야. 이 일이 끝나면 너에게도 상을 내리겠다. 우리 둘만의 비밀이니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장구는 그런 성의 마님에게 꼬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이 집안에 해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음산한 바람 소리만 방 안에 감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성의 마님은 특별히 차상을 차리게 하고 오내를 대청으로 불렀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기울고 바람은 유독 매서웠지요. 운혜야, 이리 와서 차를 따라보거라. 저 청화백자 찻잔으로 말이다. 오늘은 특별히 좋은 차를 썼으니 정성껏 해야 한다. 오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레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 찻잔은 대감마님이 귀히 여기는 물건으로 평소에는 손님 맞을 때에도 좀채 꺼내지 않던 것이었지요. 참으로 고운 손이구나. 네가 대접하는 차맛이 기대된다. 오내가 차를 따르려는 찰나 성의 마님은 몸을 돌리는 척하며 슬쩍 오내의 팔꿈치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순간 손에 들린 찻잔이 흔들리며 가늘게 떨리는 물결이 잔 위에 번졌지요. 그러나 오내는 재빨리 중심을 잡고 찻잔을 무사히 내려놓았습니다. 마님, 차를 올렸사옵니다. 성의 마님은 잔을 들여다보며 살짝 찡그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에도 비켜갔구나 싶었지만 입술 끝으로는 다정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제법이다. 손이 참 야무지구나. 허나 방심은 금물이란다. 귀한 것은 늘 한순간에 깨지는 법이지. 복덕이는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내는 마님의 눈길에 서린 알 수 없는 가시를 처음으로 또렷이 느꼈습니다. 날이 저물고 등불이 하나둘 밝혀질 무렵 성의 마님은 또 하나의 계책을 꾸몄습니다. 이번에는 오내에게 문첩과 장부 묶음을 정리하라고 명하였지요. 운혜야, 저 찬장 안에 든 문첩들을 날짜대로 고루 정리해 놓거라. 내일 아침 대감께서 관청으로 가져가실 물건이다. 그를 안다고 하였으니 능히 할 수 있을 게야. 허나 아주 조심히 다뤄야 한다. 네, 마님. 마음 다해 하겠사옵니다. 오내는 촛불 아래서 밤늦도록 문첩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몇몇은 성의 마님이 일부러 날짜를 뒤섞어 놓은 것들이었지요. 글씨는 바랬고 장수도 섞여 있어 오내는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어지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대감이 출근 준비를 하며 문첩을 펼쳐보던 중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여보, 이 문첩을 손보았는가? 순서가 어긋나 있구려. 날짜가 엇갈렸소. 성의 마님은 다소 놀란 얼굴을 하더니 이내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 아이가 아직 손이 읽질 않아서 그리 되었나 봅니다. 제 부주의지요. 앞으로는 옆에서 꼭 살펴시키겠나이다. 겉으로는 감싸는 듯한 말이었지만 말끝에 실린 뉘앙스는 분명 오내의 실수를 짚고 있었습니다. 오내는 자신이 분명 날짜를 하나하나 살폈지만 결과가 엇나간 이상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내는 성의 마님의 작은 말에도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덫이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다는 불안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느끼기 시작했지요. 며칠이 지나자 성혜마님의 운해에 대한 감시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그 계집이 어디서 무슨 짓을 하나 일일이 들춰보려 눈을 번득이고 있었지요. 이제는 운해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루도 빠짐없이 살피고 있었습니다. 하여 성혜마님은 복덕이와 장구를 시켜 운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은밀히 낱낱이 전하게 하였습니다. 복덕아, 지금 그 계집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더냐? 지금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돕고 있사옵니다. 다른 하인들과 말 섞지 않고 묵묵히 손만 놀리고 있사옵니다. 그래, 잘 지켜보아라. 혹여 대감나리와 단둘이 마주하는 일이 있거든? 즉시 내게 알려야 한다. 그 무렵부터였지요. 운해가 마당을 지나거나 부엌에 들거나 우물가에 나설 때마다 언뜻언뜻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운해는 부엌에서 채소를 다듬다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있던 복덕이와 눈이 마주쳤지요. 처음엔 성혜마님의 배려인가 싶었지만 어느샌가 그 눈길 속엔 무언의 경계와 감시가 깃들어 있다는 걸 운해도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복덕 언니, 제가 혹시 뭘 잘못한 걸까요? 안 된다. 운해야. 에이, 그런 말 말아라. 마님께서 너를 많이 아끼신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덕이의 말은 어딘가 부드럽지 못했고 운해는 그 말 너머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요. 눈은 조용히 내리고 운해의 속마음엔 서늘한 의심이 한 겹 더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운해가 잠시 바깥 공기를 쐬려고 마당에 나갔을 때 장구가 나타났습니다. 운해야, 밤 공기가 차니 빨리 들어가거라. 마님께서 네가 밖에 나와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성혜마님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대감,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났소. 그래도 안 된다. 어서 들어가거라. 운해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지요.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성혜마님의 총애라고 하지만 이것은 총애가 아닌 감시였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덕이가 운해가 잠들었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지요. 운해야, 잠들었니? 아직 잠이 안 와요, 언니. 그럼 빨리 자도록 해라. 내일 아침 일찍 마님께서 부르실 거야. 운해는 복덕이가 가고 나서도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이 집에 온 후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요. 자유롭게 숨 쉴 수도 마음 편히 잠들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성혜마님은 운해를 불러 또 다른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귀한 도자기를 닦으라고 시키면서 일부러 미끄러운 걸레를 주었지요. 운해야, 이 청화백자 항아리를 정성껏 닦아라. 대감나리께서 아끼시는 것이니 조심하거라. 네, 마님, 조심히 하겠사옵니다. 운해는 떨리는 손으로 도자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혜마님이 준 걸레는 사실 물이 아니라 기름을 발라놓았습니다. 결국 운해의 손에서 항아리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재빨리 잡았지만 성혜마님은 차가운 눈빛으로 운해를 노려보았습니다. 조심성이 없구나. 다음에는 더 주의하거라. 만약 깨뜨렸다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죄송하옵니다, 마님.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사옵니다. 운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운해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성혜마님의 악의가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이러다가는 언제 더 큰 화가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성혜마님은 운해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운해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이제 원하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라.
대감나리의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며칠 후 정월 대보름을 앞둔 밤, 박대감은 평소보다 일찍 사랑채에서 나와 안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돌아온 후 서류를 정리하다가 운해의 이상한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지요. 예전처럼 밝은 표정을 잃고 야윈 얼굴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박대감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로 성혜마님이 잔뜩 성난 목소리로 누군가를 호되게 꾸짖는 소리였습니다. 박대감은 아내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부인이 이토록 격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사옵니다. 분부하신 대로 다 했는데 그 입 다물라. 네가 한 일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라도 있더냐? 이 집에 들어온 후로 말썽만 피우는구나. 박대감은 창 가까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운해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고 성혜마님이 그 앞에서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네가 이 집에서 편히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천한 계집아이 주제에 감히 분수를 모르고. 마님, 저는 정말 조심히 했사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잘못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달라고?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다는 말이냐? 성혜마님은 운해의 뺨을 때렸습니다. 박대감은 이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여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오? 박대감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서자 성혜마님과 운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성혜마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지요. 이것은 운해가 실수를 해서 훈계를 하고 있었사옵니다. 훈계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하지 않소? 운해야, 일어서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아라. 운해는 창백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성혜마님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제대로 말할 수 없었지요. 저는 그저 마님의 분부를 따랐을 뿐이옵니다. 운해야, 솔직히 말하거라. 안색이 좋지 않구나. 두려워 말거라. 누군가 너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냐? 대감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운해를 괴롭힐 리가 있겠사옵니까? 하지만 박대감은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 본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지요. 여보, 당신은 변했소. 예전에 자유로운 모습은 어디 갔소? 운해는 우리가 보살펴야 할 사람이요.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 다행이요.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요. 여보, 그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지요. 아랫사람이라고는 하나 이렇게 모질게 구는 것은 군자의 도리에 어긋나오. 왜 이리 운해를 미워하는 것이오? 미워한다고요? 저는 그저 이 집의 질서를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성혜마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간 쌓인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지요. 대감나리께서는 저 계집아이가 들어온 후로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아십니까? 15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저보다 저런 천한 계집을 더 아끼시지 않습니까? 여보, 그런 것이 아니오. 당신을 소홀히 한 적이 없소. 아닙니다. 저는 다 보았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저 계집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다정하게 대하시는 것을. 진실이 드러나자 방 안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대감은 아내의 질투심이 이토록 깊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지요. 그렇다면 당신이 운해를 괴롭힌 것이 사실이오? 괴롭혔다고요? 저는 그저 저 계집이 분수를 지키게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허나꼴을 보아하니 아닌 듯합니다. 저 계집을 이 집에서 내쫓으십시오. 운해는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 때문에 이 집안에 큰 파란이 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지요. 대감나리, 성혜마님,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이 집을 떠나겠사옵니다. 아니다. 운해야.
네가 잘못한 것은 없다. 오히려 내가 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구나. 박대감의 말에 성혜마님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남편마저 자신을 배신한다고 생각했지요. 세 사람은 안채 대청마루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달집 태우기를 하며 떠들썩하지만 안채는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흘렀지요. 촛불이 흔들리며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기괴하게 춤췄습니다. 여보, 이제 솔직히 말해보시오. 당신이 운해에게 한 일을 모두 말하시오. 성혜마님은 남편의 차가운 시선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지요. 허나 상황이 이렇게 되니 후회하기보다는 오히려 당당해졌습니다. 좋습니다.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계집아이가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옳았지 않습니까? 위험하다니 무슨 말이오? 운해는 그저 불쌍한 처지의 여인일 뿐이오. 불쌍한 처지라고요? 대감나리께서는 저 계집이 어떤 마음으로 이 집에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저는 다 보았습니다. 대감나리께서 저 계집에게 비단옷을 입혀주고 밤늦게 사랑채에서 다정하게 대화하시는 것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님,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대감마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었사옵니다. 오해라? 그렇다면 왜 그런 미소를 지었느냐? 뻔하지. 나를 걷어내고 안주인이 되어서 이 집안을 차지하려는 것 아니더냐? 하여 다시 양반 노릇을 하고 싶은 것 아니더냐? 아무래도 과대망상이 지나치구려. 행동이 너무 지나쳤소. 지나쳤다고요? 저는 이 집의 주인마님입니다. 제 집에서 제 남편을 유혹하는 계집아이를 어찌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성혜마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겠소? 운해를 계속 괴롭힐 작정이오. 저 계집을 이 집에서 내쫓으십시오. 아니면 저와 저 계집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성혜마님의 최후 통첩의 박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 부부관계가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왜 이리 극단적이오? 그대는 분명 내 아내이지 않소? 아내라고요? 그렇다면 아내인 저와 천한 계집 중에 누가 더 소중합니까? 대답해 보시오. 마님, 대감나리,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이 집을 떠나겠사옵니다. 더 이상 이 집안에 해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떠난다? 이제 와서 떠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으냐?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이 집에서의 평화도 모두 저 계집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그대가 잃은 것은 모두 스스로 버린 것이오. 질투심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들을 파괴한 것이오. 질투심이라고요? 저는 그저 제 것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박대감은 아내의 변한 모습에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 이토록 잔혹해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지요. 운해를 다른 곳으로 보내겠어. 그것으로 만족하시오. 다른 곳으로 보낸다고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저 계집이 살아있는 한 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성혜마님의 말에 박대감과 운해는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혜마님은 완전히 선을 넘어서고 있었지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사옵니다. 내년이 여기 온 순간부터 내 삶은 지옥이었다. 살아서 나갈 것이라 생각 말거라. 세 사람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무너졌습니다. 성혜마님과 박대감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고 운해는 두 사람 모두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지요. 서로가 원하는 바는 달랐고 그 마음은 끝내 하나로 모일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달집 태우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안채에서는 그보다 더 깊고
더 위험한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지요. 새벽이 밝아오자 세 사람은 안채마당에 마주 섰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 끝에는 비가 내릴 듯한 스산한 기온이 감돌았습니다. 성혜마님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 눈빛에는 더는 말이 통하지 않을 듯한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저 계집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택하시겠습니까? 여보, 어찌 그리 몰아붙이시오? 다시 예전처럼 조용히 살 수는 없겠소? 조용히 살자고요? 이미 다 무너진 마당에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그녀의 눈동자는 얼음처럼 식어 있었고 그 속에는 어떻게든 끝을 내려는 결심이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대감께서 저 계집을 택하신다면 저도 이 생에 더는 미련 없습니다. 그 말과 함께 성혜마님은 허리춤에서 은장도를 꺼내들었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번뜩였고 박대감과 운해는 놀란 얼굴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오? 그 칼을 내려놓으시오! 저 계집을 죽이지 못한다면 차라리 제가 죽어서 이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마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떠나겠사옵니다. 제가 사라지겠사옵니다. 떠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가 살아있는 한나는 안심할 수 없다. 성혜마님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지요. 하나 더, 내가 죽더라도 너는 편히 살 생각 말라. 너는 이제 양반과 간통죄로 관아에 끌려갈 것이다. 무슨 말이오? 그런 거짓을 어떻게? 장구가 증인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 계집이 내 남편과 미래를 하였다고 모두 증언할 것입니다. 그런 거짓 증언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그것은 무고죄가 되어. 무고죄 같은 소리하는 구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운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간통죄로 고발당하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짓으로 저를 죽이시려는 것입니까? 제발 정신을 차리시오.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소. 대감마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저 계집을 죽이시든지 아니면 끝장을 보시던지. 알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겠사옵니다. 안 된다, 운해야. 그리고 여보, 당신도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하지만 성혜마님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디 그러면 끝장을 봅시다. 저것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나도 저승으로 가겠습니다. 성혜마님은 그리 말하며 은장도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휙 돌아가 버렸습니다. 며칠 후 성혜마님의 고발로 관아에서는 운해의 간통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허나 조사 결과는 성혜마님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대감,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났소. 그런데 결과가 매우 심각하오. 뭔 일이 그리 심각한 것이오? 운해에 대한 간통 혐의는 완전히 거짓이오. 오히려 성혜마님이 마구간지기와 증거를 완전히 조작했더군요. 그것이 사실이오. 장구가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소. 성혜마님께서 녀석을 협박하여 거짓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하오. 이때 성혜마님이 관아로 불려왔습니다. 성혜마님은 아직도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요.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진실이 모두 드러났지요? 성혜마님, 안타깝게도 조사 결과는 그대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오. 오히려 무고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르신 것으로 밝혀졌소. 성혜마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무고죄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장구가 모든 것을 자백했소. 그대가 시켜 거짓 증언을 만들도록 했다고 말이오. 성혜마님은 허탈감과 절망감에
그대로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고는 매우 심각한 죄목이요. 하지만 박대감과의 오랜 친분을 고려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리겠소. 고맙소. 하지만 나는 이제 결심을 했소. 아내와 이혼하겠소.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오. 이혼이라고요? 대감날이 15년 부부관계를 그렇게 쉽게 끝내시려는 것입니까?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오. 하지만 당신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었소. 성혜마님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지위도 권력도 모두 사라져버렸지요. 이때 운해가 관하로 불려왔습니다.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지만 이 일로 깊은 상처를 받은 상태였지요. 운해야, 너는 자유다. 이제 원하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라. 대감나리의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아니다. 운해야.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성혜마님은 결국 친정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한때 권세를 누렸던 양반가, 안주인에서 모든 것을 잃은 여인으로 전락한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저 계집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성혜마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질투심과 복수심이 가져온 자업자득의 결과였지요. 운해는 자유를 얻었지만 이 모든 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박대감 또한 상실감이 컸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어느 날 모든 것을 잃고 친정에서 쓸쓸히 지내던 성혜마님은 작은 별채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안채와는 대조적으로 소박한 방이었지요. 지난 몇 달 동안 성혜마님은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투심과 집착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파멸로 이끌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지요. 그때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례하겠소. 성혜마님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박대감과 함께 운해가 들어섰지요. 대감날이 그리고 운해까지 왜 이곳에? 당신을 찾아왔소. 그리고 운해도 함께 오고 싶다고 하였어. 성혜마님은 처음에는 두 사람을 보며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지요. 마님, 찾아온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사옵니다. 됐다. 내가 해야 할 말이 있다. 지난날 어리석고 모질었던 나를 부디 용서해 주려무나. 성혜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성찰을 통해 모든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허나 나는 너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 너를 그토록 괴롭혔으니. 마님,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마님께서도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운해의 말에 성혜마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이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지요. 운해야, 정말 미안하다. 이제 깨달으셨구려. 성혜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소유욕과 집착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 다행이요.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요. 여보, 그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저는 이곳에서 조용히 지내며 제 지난 행동들을 참여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대감과 운해가 떠난 후 성혜마님은 홀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질투와 복수의 소용돌이가 마침내 참회와 용서로 정화되었지요. 성혜마님은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지요.
바로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름밤의 고요함 속에서 성의 마님은 새로운 삶을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이지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